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식 공부 같이 해봅시다. 눈으로만 보는 공부는 끝내고 노트도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도 찾아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하는 공부는 쉽게 순식간에 다 까먹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래서 1교시는 공부하는 방법, 2교시는 종목 공부를 하겠습니다. 1교시 대부분의 개인들은 경제방송 유튜브 보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머리에 남는 것이 있던가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남는 것이 없어서 직접 IR 자료라든지 공시자료 등을 찾으면서 노트 작성도 해보고 하니까 기억에 잘 남고, 더 중요한 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매수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종목을 모르니 우왕좌왕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고 난리죠. 가까운 그 사람이 알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의 방법을 소개할 테니 참고하세요. 약간은 스파르타식이어서 힘 좀 듭니다. 물론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자기만의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꼭 실천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화면에서요, 상단 메뉴 중에서 증권에 들어가서 또 상단 메뉴 중에서 리서치 들어가면 리서치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종목 분석 리포트 초집중을 하세요. 누르면 이렇게 또 종목명이 뜨고 제목이 뜨고 증권사 이름이 쭉 뜹니다. 많이 뜨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 한국 IR 협의회라고 있죠. 여기에서 올린 거는 탐방을 해서 자세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기업 발굴하고 종목별 펀드멘탈 등 중요한 내용들을 종목별 노트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물론 해당 기업 전자공시 들어가서 쭉 보기도 합니다. 전자공시 쭉 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단면 다시 올라가면 옆에 있는 뉴스 이걸 누릅니다. 각 부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쭉 필요한 부분 다들 보시고, 제가 가장 많이 매일 보는 건 많이 본 뉴스 이거를 눌러서 여기는 끝 페이지까지 꼭꼭 다 봅니다. 꼭 다 보는데 전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경제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금리 향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꼭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저는 중요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거래 증권사 HTS 있겠지만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주로 봅니다. 여기서 제 관리 종목을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영웅문에서 보면 지난번에 올린 솔루엠을 누르면 기업 분석을 먼저 보죠. 먼저 보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퍼라든지 쭉 중요한 내용 다 나옵니다. 시총 비롯해서 그 다음 주주 현황 중요하죠. 다음 쭉 내려가면 제가 먼저 보는 거는 연기일 재무제표를 보고 분기를 먼저 봅니다. 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최근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실적을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연간 실적 해서 쭉 보고, 내가 쭉 볼만한 거 많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증거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ROE, EPS 등 이런 것들은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기준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에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습니다. 그래하고 또 보는 거는 솔루엠 관련된 나온 뉴스를 봅니다. 여기 보면 솔루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왔던 거는 다 올려놓으니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자기가 보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노트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죠? 증설하는 거라든지 수주라든지 뭐 그런 내용 위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키움증권 영문에 들어가서 관리 종목이 이렇게 많지만 제가 직접 올린 것도 있고 참고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종목이 현재 주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대신증권 사이버스 차트 큰 화면 올려놓고 보고 있는데 요걸 볼 때는 일반적으로 위치를 알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주봉을 보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주봉을 보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계획들을 점검합니다. 참고로 이 기업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최근 5년 내에 확 솟았던 기록이 있으면 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트가 총 85건인데 85개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지난번에 공부한 종목 솔루엠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노트에는 솔루엠 한 종목만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총, 지분, PER, PBR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키포인트라든지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과거 실적과 앞으로 예측 실적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 전에 영문문에서 들어가서 뉴스 봤을 때 나왔던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뽑아서 작성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필요시에는 프린트를 해서 사진으로 된 거는 기록이 좀 어려운 거는 여기 사진 찍어 직접 프린트하고 노트에 붙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IR 자료였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였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적으면 너무 많아서 어려우니 정작 기억해야 될 것도 못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사실들만 뽑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평만 골라서 하면 안되고 가급적 팩트 및 부정적인 내용 등은 저는 반드시 기록 관리합니다. 근데 사실 부정적인 리포트는 별로 없습니다. 자, 2교시는 종목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이니 종목명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용 보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본 내용은 사정상 상당히 함축했음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내용: 당사는 대덕전자 메모리용 PCB 사업부가 분사되며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매출은 인텔 기판이 100%입니다. 인텔 기판은 메모리 칩이 붙어있는 초록색 기판이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대 이슈는 DDR5 전환입니다. 국내 DDR5 수혜 종목 몇 개 있는데 이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지분은 대표자 백성현 외 10인이 약 한 37% 보유 중이며 시총은 1990억 정도 되며 퍼는 5.5배 정도 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메모리와 SSD 제품 모두 MS1위입니다. 삼성전자향 SSD 제품은 국내 업체 중 MS1위이며 마이크론 경우 메인 밴드는 아니지만 공급 확대 요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장 증설 중으로 올해 1분기 중 완공 예정이며 완공 시 캐파는 30% 정도 생산 규모가 확대 예상됩니다. 성장의 키포인트는 DDR5 전환으로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럼 왜 DDR4에서 DDR5로 가야 하나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작기 때문에 전력 비용에 민감한 서버 시장에서 큰 수요가 예상됩니다. 당사 경우 서버용 메모리 기판 매출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DDR5 전환 시 20에서 30% 단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어 큰 폭의 실적 성장 예상됩니다.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드 진행이 핵심이었는데 드디어 지난주 1월 10일 날 출시가 공식 발표되었죠. 본격적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실적으로 보면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22년 급격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었고 올해도 증설 중인 이 공장 완공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적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2020년 상장 이후 하락하다가 21년 중반부터는 박스권 행보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하락에 비하면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퍼가 5배 수준으로 저평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략으로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가 약세 혹은 횡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반도체 업황과는 별개로 DDR5 전환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서 당사의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TLB입니다. 자세한 실적은 직접 확인들 하시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공시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심도 있는 공부도 하시고 팩트 확인들 더 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종목에 대한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확인들 하셔야 하고요. 힘든 거 아니니 꼭 매일 하세요. 새로운 내용 나오면 업데이트는 필수적입니다. 다음 회차에도 멋진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감 멘트로는 정신을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면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중석몰촉으로 하겠습니다. 중석몰촉 화이팅!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도움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표시로 간단하게 꾹 눌러주시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교시 우리 연구소의 주식투자 전문가 30년 경력의 용맥 선생께서 시장 분석 관련으로 진행하오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길투자연구소의 용맥 선생입니다. 자, 지난번은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동시에 같이 보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선물이 종합주가지수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물 지수의 힘과 무게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선물이 결국 종합주가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웩더독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물 차트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의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하지 않은 주식 또는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내리지도 않고 한없이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기준선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추가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시장이나 주식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의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점 요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매도 시점이나 손절 아니면은 물타기 하는 시점에도 참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코스피 선물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선물 지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주가의 움직임을 바라보시면 가장 최근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저점을 깨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하락 패턴을 보시면은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모습이 이렇게 N자형 모습이 나온다 해서 이런 것을 하락 N자라고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하락 N자형 패턴이 아니고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과 틀릴 수도 있고, 이 기준대로 무조건 또 주가가 움직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기준보다는 있는 기준이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요 N자형, 하락 N자형 패턴에서 가장 고점이 어디입니까? 가장 고점이 바로 여기가 나오죠. 조금 제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고점이 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저점은 여기가 나오겠죠. 그죠? 네, 저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요 빠졌던 거리만큼 추가적으로 요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음 빠지게 되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면 거의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거의 선물로서 지난번 여기서 빨간 줄 쳐놓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앞전에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앞전은 여기가 고점이죠. 저점은 역시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는 겁니다. 그죠?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이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저점만큼 주가의 폭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여기가 주가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반등이 온다. 저는 그렇게 이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빠집니까? 여기까지 빠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빠지고 여기서 주가는 반등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만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반등이 한번 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반등이 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얼마 못 가서 반등을 한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죠. 깨졌으면은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서 반등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못 오고 빠진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큼 같은 폭만큼 같이 한번 더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더 내려주면은 그 다음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똑같이 한번 빠지고 똑같이 반등을 준다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위치와 여기서 요만큼의 위치,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졌을 때 여기서 요만큼의 위치, 요렇게 잡으면 요 위치가 어디 정도냐면은 요 역시 지난번 저점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이렇게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판단한다라는 거, 제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기준과 함께 여러분의 기준을 비교해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코스피 선물지수인데 이 선물지수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손절이나 아니면 물타기 시점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옵니다. 이 시장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종목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다음에 얼마에서 물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잘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맥 선생이었습니다.